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도 26만원대 초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28만 1,5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주말을 지나자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1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주가가 더 올라야 정상처럼 보이는데 시장은 오히려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무너진 것이라면 두 종목이 함께 내려야 합니다. 오늘 하락에는 삼성전자만의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요일 종가보다 5% 넘게 낮아진 지금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함정일까요? 오늘은 급락의 진짜 이유부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물가, 잭슨홀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유자는 오늘 팔아야 하는지, 다음 주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평단별 대응과 레버리지 ETF 전략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급락을 이해하려면 금요일 주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21일 삼성전자는 3.87% 오른 28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31% 올랐고 코스피는 6,912.95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최소 100조 원을 웃도는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상당 부분을 특별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좋은 시나리오를 주가가 먼저 당겨 쓴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마감 뒤 발표된 내용은 기대와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먼저 매물이 나왔고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실망 매도와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오늘 급락은 갑자기 기업 가치가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앞서간 자리에서 실제 발표를 확인한 자금이 빠져나온 전형적인 재료 소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6년 주주 환원 예상 규모는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이고 2020년의 종전 최고치보다 약 5배 큽니다. 숫자 자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110조 원 전부가 당장 확정된 특별 배당도 아니고 전부 소각되는 자사주 매입도 아닙니다.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기존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영업 성과와 투자, 현금 흐름이 최종 확정돼야 실제 환원 규모도 결정됩니다. 시장은 발표 전에는 상담만 받습니다. 발표 뒤에는 범위의 하단과 집행 방식의 불확실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90조 원에서 110조 원이라는 숫자도 기대를 살 때와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장 구체화된 것은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안은 10월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나머지 주주 환원 규모와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의 조합은 2026년 실적을 확인한 뒤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투자자가 원했던 것은 큰 숫자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 계좌에 돌아오는지에 대한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집행 방식이 내년 1월로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매도의 명분이 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주주 환원이 취소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환원의 규모는 크지만 즉시성과 구체성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고 재평가한 겁니다. 별도로 발표된 약 15조 원의 자사주 매입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물량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매입입니다. 매입 기간에는 실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한 주식을 곧바로 소각하는 방식과는 주주 가치 효과가 다릅니다.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영구적으로 줄여 주 당이익과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입니다. 임직원 보상용 주식은 이후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소각보다 주주 입장에서 효과가 약합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함께 제시한 뒤였기 때문에 비교 효과도 더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계획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가장 공격적인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하락이 메모리 업황 붕괴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도 두 종목의 차이입니다. 오전 9시 22분 삼성전자가 6.39% 밀려 26만 3,500원에 거래될 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AI 서버 수요와 HBM 가격, D램 공급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SK하이닉스도 함께 급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하락 원인은 주주 환원 발표 뒤에 기대 조정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만큼 매도가 커지면 코스피와 반도체 ETF,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다른 종목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기업 고유의 악재가 지수 변동성으로
번지고 지수 하락이 다시 삼성전자를 누르는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삼성전자에 있지만 충격은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26만 원대 급락으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89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AI 서버용 고용량 D램과 기업용 SSD, HBM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HBM4 판매를 늘리고 HBM4E 샘플도 주요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HBM 베이스 다이와 고성능 컴퓨팅용 2나노 과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고 서버 주문이 취소된 것도 메모리 가격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익과 오늘 수급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은 단기 가격을 흔들지만 결국 주가를 다시 세우는 힘은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AI와 메모리 업황의 중심에는 여전히 공급 제약이 있습니다. HBM은 웨이퍼만 많이 투입한다고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성능 D램 공정과 적층, 발열 제어, 패키징, 고객 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에 HBM 생산이 늘수록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범용 D램 물량은 줄어듭니다. AI 서버는 HBM뿐 아니라 고용량 서버 D램과 기업용 SSD도 함께 사용합니다. 따라서 AI 가속기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 삼성전자는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과 2027년 이후 공급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계획과 판매 가능한 첨단 메모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는 중국 공급 우려보다 엔비디아와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제 주문 속도가 삼성전자 이익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시험지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현지 시간 26일 장 마감 뒤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 투자자는 27일 새벽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넘는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율과 총이익률, 차세대 제품의 출하 일정, 고객사의 주문 취소나 지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강하면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은 주주 환원 재료를 정리한 뒤 펀더멘털로 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좋아도 다음 분기 전망이 약하거나 총이익률이 크게 떨어지면 시장은 AI 투자비 부담을 다시 문제 삼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반등은 배당 뉴스보다 엔비디아가 확인해줄 AI 주문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겉으로 보이는 반등과 내부 부담이 함께 존재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우는 약 1%,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는 S&P 500이 1.4%, 나스닥이 2.1%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대, 30년물은 5.2%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을 확대해도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AI 기업의 회사채 공급 부담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금리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금리가 짧은 시간에 다시 고점을 높이는 흐름입니다. 금리 상승 속도가 진정되면 반도체 실적이 주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물과 30년물이 동시에 급등하면 좋은 실적과 주주 환원도 할인율 압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월요일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와 WTI는 약 1% 내렸습니다. 하지만 브렌트유는 여전히 90달러를 웃돌고 WTI도 80달러 중후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추가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오늘의 하락만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재가 이란산 원유 거래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다시 자극하면 유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와 장기 금리를 함께 밀어올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비와 물류비 부담도 키웁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조합은 AI 주문이 유지되면서 유가와 금리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환경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뉴스와 함께 유가, 미국 10년물 금리, 원달러 환율을 한 화면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일정은 수요일부터 압축돼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5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26일에는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와 기업이익, 7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같은 날 미국장 마감 뒤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기다립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성장과 물가, 환율에 대한 설명이 국내 채권금리와 외국
외국인 수급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리고 주 후반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는 성장과 물가, AI 투자, 통화 정책을 사흘 안에 모두 확인하는 일정입니다. 지표가 너무 강하면 금리 상승이 부담이고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보유 여부를 월요일 한 번의 급락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이 일정들을 통과한 뒤 다음 주 포지션을 정해야 합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수요와 차세대 제품 일정을 자신 있게 제시합니다. PC 물가는 예상 범위 안에 머물고 미국 장기 금리도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기판 종목으로 거래가 확산됩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26만 원대 초중반의 급락은 주주 환원 기대를 걷어낸 뒤 실적을 다시 반영하는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 배당과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가능성도 다시 평가받을 겁니다. 다만 하루 급반등만으로 강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등하는 날 거래 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급등보다 낮아진 변동성과 오래 머무를 자금의 복귀가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즉각적인 V자 회복보다 큰 등락을 반복하며 가격을 다시 만드는 흐름입니다. 주주 환원 계획은 장기적으로 분명한 호재지만 당장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단기 매물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에는 위험을 줄이려는 자금이 들어오고 발표 뒤에는 결과에 따라 숏커버와 차익 실현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26만 원대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반등 과정에서 금요일 매수자의 물량을 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상승률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SK하이닉스와 후방 종목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개선되면 다음 주까지 현물을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주 반등은 보유 기간을 늘리는 신호가 아니라 비중을 조절할 기회가 됩니다.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전망을 낮추거나 AI 고객사의 주문 지연을 언급합니다. PC 물가가 예상보다 높고 잭슨홀 발언까지 긴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장기 금리가 다시 급등합니다. 이때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반도체 장비주가 함께 약해지면 오늘 하락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만의 재료 소멸이 AI 반도체 전체의 이익 조정으로 번지는 겁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고 하락하는 날 거래량까지 늘어난다면 하루 5% 넘게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싸 보이는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물 보유자도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하고 대출이나 신용이 들어간 계좌는 반등을 이용해 위험부터 줄여야 합니다. 과매도는 반등의 가능성을 높일 뿐 바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역시 지수 숫자 하나만 보면 흐름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4.63% 급락했고 하락 종목이 2,000개를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금융주가 지수를 들어올리는 동안 바이오와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자금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26만 원대로 밀리며 코스피를 끌어내렸지만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오히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2차전지주에도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올랐느냐 내렸느냐보다 상승 종목 수와 외국인 수급, 반도체 매수세의 확산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반등하고 시장의 상승 종목이 다시 줄어들면 지수 상승은 변동성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흔들려도 하락 종목 수가 줄고 금융과 통신, 수출주로 매수세가 분산된다면 건강한 순환매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지금 주목할 업종에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수급이 확인돼야 합니다. 주주 환원과 밸류업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재원이 명확한 금융, 통신, 지주사를 우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총액만 보지 말고 매입한 주식을 실제로 소각하는지, 배당이 반복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반도체에서는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기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소부장 전체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가 버티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후방 종목으로 확산되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은 업종 이름을 맞히는 것보다 그 업종 안에서 실제 대장주가 누구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전력
전력 인프라와 로봇, 피지컬 AI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유지되면 변압기와 전력기기, 냉각, 광통신 수요는 반도체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봇과 산업용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면 센서와 모션 제어, 자동화 장비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LS 일렉트리크과 효성중공업, 일부 반도체 장비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좋은 산업이라도 수급이 빠져나오는 날에는 매수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반도체에서는 실적이 확인되는 K뷰티와 수출 소비재가 분산 투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커질 때는 방산과 조선, 에너지 관련주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유가 뉴스에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는 강한 테마보다 조정 뒤에도 거래가 살아있는 대장주를 찾는 주간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번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봐야 할 변수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자 관련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거래 대금은 다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개인은 기존 레버리지 물량을 차익 실현했고 일부 자금은 급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 마감 무렵 노출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래 대금 전체가 현물 주문으로 1대1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용사와 해지 거래 상대방의 리밸런싱이 현물과 선물의 같은 방향 움직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지수 비중이 큰 종목에서 이 흐름이 커지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코스피까지 전달됩니다. 오늘 하락도 실망 매도가 불을 붙이고 레버리지와 알고리즘이 불길을 키우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현물 보유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현물은 기업 실적이 유지되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가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동안 일간 리밸런싱과 음의 복미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엔비디아 실적 같은 장마감 뒤 이벤트에서는 다음날 큰 가격 차이로 시작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보유자는 다음 주까지 무조건 버티기보다 이번 주 반등에서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실을 한 번에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물타기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신규 레버리지는 엔비디아 결과와 외국인 수급이 확인된 뒤 짧은 대응용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다음 급락에도 계좌가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평단이 25만 원 미만인 현물 보유자는 아직 수익 구간이거나 손실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 비중이 정상 범위라면 오늘 급락의 핵심 물량을 전부 팔 이유는 약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AI 매문의 수요, 대규모 주주 환원이라는 장기 논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절반을 넘는다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등해서 일부 현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평단이 25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라면 오늘 가격만 보고 공포에 매도하기보다 이번 주 이벤트를 확인할 여유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한 번에 하지 말고 하락 거래량과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날에만 소규모로 나눠야 합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바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물량을 지키면서 판단을 수정할 현금을 남기는 것입니다. 평단이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라면 보유 물량을 핵심과 대응 물량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산 핵심 물량은 엔비디아와 PCE, 잭슨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반도체 후방 종목이 약하다면 대응 물량은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SK하이닉스와 장비, 기판주로 수급이 퍼지면 다음 주까지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평단이 29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본전 가격을 시장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신용이나 대출이 들어갔거나 비중이 과도하면 반등을 매도 기회로 활용해 계좌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현금으로 분산 보유한 장기 투자자라면 전량 손절보다 실적과 주주 환원 집행을 확인하며 시간을 나눠 대응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는 것과 한 종목에 과도하게 묶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규 매수자에게 오늘의 26만 원대 급락은 조건부 기회입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들어갈 구간은 아닙니다. 첫 물량은 하락하는 날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둔화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량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확인해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안정될 때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물량은 반도체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기관 수급이 확산될 때 사용하십시오. 26만 원대에서 첫 물량을 사더라도 이 조건이 무너지면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투자보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는 투자가 유리합니다. 싸다는 판단은 가격
가격 하나가 아니라 실적, 수급, 변동성 세 가지가 함께 안정될 때 완성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도주 알림센터는 오를 종목을 무작정 찍는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시장이 선택한 대장주를 확인하고 급등한 날 따라붙지 말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눌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눌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 재진입 후보가 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늘면서 외국인이 계속 팔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이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물 선물 수급,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확산되는 순간 대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를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주도주 알림센터를 신청하시면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급등을 쫓는 매매를 줄이고 확인된 눌림에서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변동성 장세에 실전 기준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6만원대 초중반의 급락은 삼성전자 실적 붕괴보다 주주 환원 기대가 현실로 조정된 영향이 큽니다. 현물 보유자가 오늘 공포에 전량을 매도할 이유는 약합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무조건 홀딩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PCE, 잭슨홀을 통과한 뒤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전체로 수급이 확산되면 핵심 물량은 다음 주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전망이 약하고 금리가 다시 급등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무너지면 반등을 비중 축소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26만원대는 조건을 확인하며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레버리지로 승부할 가격은 아닙니다. 이번 주의 답은 한 번의 예측이 아니라 실적과 금리, 외국인 수급이 매일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와 시장의 주도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